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네,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16년 부산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4명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고임에도 여전히 사고 원인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간만동 급발진 의혹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당시 사고 차량을 직접 조사한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6년에 있었던 부산 간만동 급발진 의혹 사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난 주말에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가족이 이제 같이 이제 어디 그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가다가 이제 그 차가 갑자기 어머니가 김밥 싸고 오는 동안에 차 소리가 이상하게 나서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차 얼마나 됐어요? 얼마, 좀 나이는 먹었지만 얼마 안 됐어. 키로수도 얼마 안 됐어. 내가 정비를 잘해. 차는 이상 없어. 근데 그러다 한참 있다 뭐 소리가 따따따따따 소리가 나면서 예. 내비게이션이 흔들릴 정도로 납니다. 그럼 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차 괜찮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동선에서 타다 갑자기 좀 언덕 올라가면서 내리막길에서 급발진이 생기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 나오죠. 아이도 이제 이렇게 갖추게 되고 아버지는 이 차가 왜 이러노 막 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차가 정지되지 않고 결국은 트레일러를 갖다 들여받고 결국은 운전자만 빼고 나머지 4가족이 모두 숨진 사고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동차 내에 있던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블랙박스하고 거기 CCTV 내용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예. 이 운전하셨던 분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택시 운전도 하셨고 화물계 택배도 하셨고 그래갖고 운전 경력이 거의 한 30년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이거를 헷갈렸으리라고는 뭐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데 이 상황만 보면은 급발진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이 됐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여러 영상도 보고 뭐 차도 뭐 다른 데 많이 봤지만 여태까지 본 중에서 제가 급발진 내용을 본 중에서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급발진 사고였다. 정말 확실한 급발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 어떤 CCTV라든가 블랙박스 잠깐에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음성서부터 시작해서 엔진 소리, 그래서 뭐 대화 소리, 차의 소리 나오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그 증언자들 옆에 보고 증언자들까지 다 들어보고 또 차 망가진 것까지 제가 다 보고 그다음에 차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RPM이 올라갔구나라는까지 제가 확인했던 차이기 때문에 예. 저는 거의 뭐 99% 급발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과는 다르게 당시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들었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 CCTV를 했더니 차가 이렇게 그 차를 그 트레일러 쪽으로 막 차가 정지 않고 갈 때에 브레이크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 후면에 빨간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 말인가요? 예. 나중에 보니까 제동등을 이렇게 그쪽을 그걸 했던 게 CCTV가 아니라 어떤 트럭에서 옆에서 뒤에서 쫓아가던 차의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었는데 예. 그 블랙박스 영상을 찍은 그 차는 앞에 썬팅이 돼 있고 썬팅 앞에 이제 블랙박스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실험해 보니까 결국은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제동등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찍힌 차가 어떤 차였는지 또 그 안에 썬팅이 돼 있는지 또 그 안에 그 어떤 섬세 작을 찍은 섬세도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브레이크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 다른 차의 영상을 보니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운전자 과실을 몰아간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급발진이 난 경우에 방금 말씀했던 이 부산 간만동 급발진 의혹 사건 말고도 급발진이 났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전구도 끊어진 것도 있지만 휴지 나간 것도 있고 또 햇빛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햇빛에 반사가 되면 그 햇빛하고 반사되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어디서 확인했냐면 네. 그 강화도 저주시 급발진 사고를 봤을 때 다른 차가 분명히 차가 섰거든요. 예. 우리 차가 이제 그 급발진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차가 그 똑같은 도에. 근데 햇빛이 딱 비치는 각도가 되니까 제동등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차가 섰다는 게 그 사람이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쓴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제동등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햇빛이 이렇게 각도를 비치니까 제동등이 저희 카메라에 안 잡히더라고요. 예. 네. 당시에 명장님께서 사고 차량을 직접 점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뭔가 특이점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국가수에서 그걸 확인했고 또 하나 몇 달 동안 국가수에서 정밀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차에 여러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보니까는 하나도 체크를 안 했어요. 점검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EDR이라든가 ECU라든가 아니면 그대로 볼트 하나 풀린 적 없었고 또 엔진룸에 뭐 펌프라든가 그쪽에 문제가 많았던 차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쪽에도 뭐 볼트 하나 풀린 적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차가 워낙 부서져서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서 나왔는데 아니 제가 그 엔진이 많이 망가져서 자기네가 점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배선 두세 가닥인데 연기를 바로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가 방치돼 있다가 나온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가 왜 이제 뭐 이런 거에 체크 안 했냐 해서 이제 국회에 박용진 의원이 이제 하나서 따져 물었더니 자기네는 장비가 부족하고 또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거 제대로 점검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보고서 쓰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보고서 한 장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데 책임 없는 보고서 한 장, 막강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가 말한 모든 게 통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국가수하고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거하고 국가수 말 믿지 개인 말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책임 없이 그렇게 썼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많이 나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어떤 보고서를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을 제외하고 급발진과 관련한 뭔가 특이점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저는 이제 바로 그 차가 이제 그 산타페가 제일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혼자 달리다가 RPM이 급상승하고 급발진하고는 뭐 비슷하게 일어나는 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동도 안 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왜 그러지 해서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고압펌프에서 이제 연료가 누유되는 것들이 많이 확인해서 이제 그 교환하는 거라든가 수리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메이커에서도 무상수리라는 걸 했어요. 리콜을 안 하고. 워낙 한 20만 대 팔렸는데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으면 리콜 해야 되는데 무상수리 쪽으로 해갖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차만 이렇게 교환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내부 자료를 보면 고압펌프로 인해서 오버런 현상도 생길 수 있고 RPM이 그렇게 올라가서 위험하기도 하다. 자기네 내부 자료도 있는 거 보니까 다 메이커는 그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 산타페 사고는 인재였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방금 이제 오버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족들도 오버런 문제로 인한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오버런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악셀을 밟아서 차가 악셀을 밟은 만큼 이제 RPM이 올라가서 힘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생각하던 것보다 그냥 기준보다도 더 많은 RPM이 올라가고 또 제어가 안 되는 것을 오버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버런 현상이라는 게 이제 엔진 연소실에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오일하고 섞여 들어가든가 이랬을 때 과하게 올라가는 RPM을 오버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4년 반 동안 이어진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나고 올해 1월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는데 유가족 측이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라는 걸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면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걸로 들었습니다. 이걸 유가족 측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보니까 저희가 유가족이 그걸 확인 안 한 게 아니죠. 저한테도 와서 이거 문제 있다. 이것도 이렇게 오히려 내는 거다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더 점검한 교수가 있었어요. 폴텍 교수가 다 실험도 해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국가수에서는 차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 분명히 차가 이상이 있는데 급발진인데 왜 없다고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점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인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그 국립과학수사연구 거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 우리나라 우리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네네. 이런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교에. 예. 그런 걸 사설기관에 개인적인 거를 했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버리고 국과수에서 점검도 안 한 그 자료를 인정해 준 그런 거였던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회사에서 이 차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제조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조물 책임법인데 예, 예.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은 문제가 발생되면 소비자한테 네가 밝혀봐. 이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미국 예. 같은 데나 선진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소비자한테 밝히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이거는 정말 꼭 앞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들도 있나요? 지금까지? 딱 한 건 있었어요. 지금 뭐 이제 대법원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예. BMW 사건이에요. 이제 두 부부가 가족의 결혼식을 알리기 위해서 광주로 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RPM이 고RPM에서 차가 한 200km 넘게 이제 달리죠. 그래서 뭐 이걸 급발진을 인지해서 차 한쪽 가쪽 갓길 차선으로 가면서 비상등을 켜고 뭐 별 이렇게 그 옆에도 부딪혀가면서 가는데 결국은 차가 서지 않고 결국은 뭐 이제 두 분이 사망 사고 했던 사고인데. 그거를 담당했던 이제 내용 분들이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해서 결국은 이제 2심은 이겼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면 아마 여러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급발진 사고가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거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벤츠가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운전자 과실 아니다 해서 뭐 형사적인 안 받은 것도 있었고 예. 지금 이번에 뭐 그 BMW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 사례는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정 안 하는 게 현재까지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제조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만 관리 때문에 급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압 펌프가 아까처럼 연료가 누유되거나 아니면 터보가 나와가지고 오일이 연소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스로틀 밸브라든가 이슈라든가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전자적인 게 문제가 센서라든가 컴퓨터에 액추에이터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급발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하는데 전자는 거짓말 하거든요. 예. 자동차 역사가 한 140년 정도 되는데 100년 동안은 급발진한 말이 없었죠. 그때는 다 자동차가 기계로 돼 있었단 말이죠. 기계로 될 때는 급발진이 없었어요.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급발진이 생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 컴퓨터라든가 뭐 사용하다 보면 흔히 뻥 난다고 하는데 방송 용어는 옳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작동을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뺐다 끼면 언제 그랬지 하고 정상 작동하잖아요. 지금 급발진 같은 게 그런 현상인 것이고 이런 스마트폰 같은 컴퓨터가 자동차에 몇 대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20대에서 100대까지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급발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고급차들이 많이 급발진 생기지 않습니까? 2000cc 이상 차, 2000cc 이하에는 그만큼 컴퓨터나 센서가 많지 않다는 얘기고 그만큼 오작동이 잘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2000cc 이상이라는 얘기는 컴퓨터 센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자동차의 급발진은 기계가 아니라 대부분의 전자적인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기계적인 게 있다라면 터보가 나갔거나 또 아니면 그 뭐 연소실로 이제 연료가 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전기차 나올 때 전기차는 앞으로 그러면 엔진도 없고 미션도 없기 때문에 급발진 없을 거 같잖아요 라고 할 때 아니 더 많을 겁니다. 왜?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전기차 나와서도 지금 급발진 사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전자화되어 있는 것들은 기계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오작동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겹쳐서 통합 알고리즘 바뀌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동력 전달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알고리즘과 뭐 엔진을 통제하는 알고리즘과 같이 어떤 때는 충돌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전자적인 부분은 그 전자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기계처럼 되는 게 전자는 환경,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진동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작동될 확률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급발진 예방과 대처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질문으로 대시할게요. 9377님께서 제 차가 주행 중에 속도를 올리려고 엑셀을 밟으면 부항하면서 RPM이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약간 요새 차들은 이제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RPM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있는 거 있는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급발진을 만약에 이제 줄이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택하시면 좋아요. 예. 시동을 한 번에 걸지 말고 두 번에 나눠 걸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키를 우리는 보통 시동에 키를 한 번에 부릉 걸고 시동 걸어버리잖아요. 네. 아니면 보탕을 한 번에 누르고 그냥 시동 걸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키 타입은 브레이크 밟지 말고 키 일단 놓고 있을 때 계기판이 불 들어왔다 꺼지고 그다음에 시동 걸고요. 그다음에 보탕 타입은 브레이크 밟지 말고 그다음에 그 보탕을 한 번 누르면 계기판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 불 들어왔다가 그렇죠. 정상 올 때 다시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서 시동을 두 번에 나누어 걸면 급발진은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 공학적으로 이제 그 서지 전압이라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자는 굉장히 낮은 전압에도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나누어서 쓰게 되면 예. 서지 전압을 줄여서 스파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급발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급발진과 관련 사고 사례 그리고 대처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었습니다.